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토익 수험생 여러분, 영단기 대표 강사 홍진걸 인사드립니다. 저는 영단기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고요. 이 뭔 개소리야! 여러분에게 특히 기초 부분을 좀 탄탄하게 해서 목표 점수까지 도달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익 최고 전문가가 말하는 파트 7 7가지 절대 법칙,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파트 7이 점점 토익에 있어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점수 특히 고득점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큰 걸림돌이 되거나 큰 챌린지 도전 과제가 되고 있어요. 파트 7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파트 7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토익을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또 시험도 계속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 한 달에 2번째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많이 시험 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좀 중요한 순서대로 절대 법칙, 오해와 진실, 절대 법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적어봤고요. 파트 7의 절대 법칙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읽어라.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이제 가장 제일 먼저 파트 7을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문제를 먼저 읽어라는 순전히 뭐 때문에 나온 얘기냐면 시간 안배 때문에 나온 얘기죠. 사실 지문을 충분히 읽고 푸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어진 문제가 54문제고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문을 충분히 다 읽고 느긋하게 문제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는 왜 문제를 먼저 읽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왜 그렇다? 그렇죠. 바로 시간 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안배 때문에 생긴 법칙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라. 읽는 이유는 시간 안배. 시간 안배를 위해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시간 안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지문을 다 읽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고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지문을 먼저 읽어라, 문제를 먼저 읽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생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결론을 이제 절대 법칙 제가 종결을 내드리자면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다. 어떤 경우든 싱글이든 더블이든 트리플이든 문제를 먼저 읽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지문을 먼저 읽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문제부터 읽고 지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면 순서를 좀 말씀드리자면 어떤 순서가 되냐면 일단 문제부터 읽고요. 그 다음에 지문에서 정보를 찾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의 마지막에 이제 보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 지문, 보기 순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원래대로면 지문을 충분히 읽고 문제 읽고 보기 읽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각에서 바뀌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모르는 분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이제 혹시라도 헷갈리신 분이 계시면 요걸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연습을 하실 때 문제 먼저 읽고 지문에서 정보만 찾고 보기로 가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법칙 하겠습니다. 7가지 법칙 중에서 두 번째 법칙.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이 꽤 있는데 문제 유형은 미리 외워라. 제가 실제로 시간 안배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물론 강사니까 빠르게 풀겠지만 그래도 편하게 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복잡하지 풀지 않고 편하게 풀고 저는 시간을 좀 남겨서 외우기도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빨리 풀어야 돼요. 강사도 그냥 시험만 보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풀고 나서 시간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남기고 이제 앞에서 지문 유형 좀 파악하고 그럴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도움이 되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데 문제 유형은 미리 외워라. 사실 토익 파트 7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 예를 들어서 What
is the 제일 대표적인 거죠. purpose of the letter. 이런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이거든요. What is the purpose of the letter? 근데 놀랍게도 why did Mr. A write to Mr. B?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기도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같은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뭐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이냐, 왜 A가 B에게 편지를 썼느냐,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형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질문의 유형 정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라고 딱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 이 문제는 뭘 묻는구나. 아 이 문제는 요거구나. 이렇게 한 1초 안으로 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가 강의에서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제 교재에도 잘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토익 파트 7 신토익 0단계 토익 0단계 신토익 기술 RC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0단계 신토익 기술 RC 교재 보시면 0단계 신토익 기술 RC 요즘에 리커버 돼서 새롭게 커버를 만들었는데 0단계 대표 교재 중에 0단계 신토익 기술 RC 파트 7 편에 보면은 문제 유형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잘 돼 있는데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나온 문제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시간을 다 줄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간을 줄이는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1초 안에 문제를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가 뻔하다는 얘기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뭐 문제가 한 지문 4개의 문제가 4개의 지문이 4개의 문제가 있는 지문이었죠. 4개짜리 문제 싱글 지문이라고 칩시다. 지문이 하나인데 문제가 4개야. 그러면 이 문제 4개가 나오는 패턴도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 문제, 마지막 문제가 잘 나오는 이런 게 좀 패턴이 있어요. 뭐 LC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가 순서대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출제하는지가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익이 문제를 출제할 때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정해진 규칙대로 내게 돼 있어요. 그 규칙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주로 글의 주제 이런 걸 물어보더라. 글의 주제, 글 쓴 목적을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물어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 뭐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그런 위주로 나오고요. 그죠?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나오거나 뭐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패턴을 이해하시려고 하시는 게 평상시에 문제집 같은 거 보면서 그냥 문제만 풀지 말고요. 이런 문제를 내더라. 이렇게 출제되더라.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더라. 이런 패턴을 익히시려고 하셔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문제 유형은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장 가서 그걸 꼼꼼하게 해석하고 있으면 절대 문제 유형을 미리 외운 사람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자, 파트 7의 절대 법칙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저한테는 중요해요. 문제와 힌트의 순서는 같다. 우리가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힌트를 찾는데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에서 힌트를 찾는데 그 순서가 거의 99.99% 같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지문이 있고 문제가 뭐 한 4개가 있다고 칩시다. 3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3개의 문제에 지문의 문제 중에 첫 번째를 먼저 읽잖아요. 그럼 지문 초반에 힌트가 나오고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지문 초말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힌트는 지문 중반에 나올 것이고 마지막 문제는 지문 후반에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무조건 그렇게 나와요. 무조건. 이거는 법칙이에요. 이걸 막 뒤죽박죽 섞지는 않아요. 제가 20년 시험 봤는데 이걸 제가 확실하게 절대 법칙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3개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문에 그 단락이 있잖아요. 그 단락. 이렇게 단락. 그 지문 안에 있는 단락이 3개다. 근데 문제가 3개다. 그러면 단락 하나당 문제 하나예요. 이렇게 봐요. 아예. 그럴 확률이 농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에 나오는 힌트의 순서와 문제의 순서가 같다는 거. 이건 LC에서도 마찬가지죠. LC에서도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힌트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힌트가 어디쯤 있겠다라고 힌트를 빨리 찾는 게 또 파트 7의 이 속도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힌트가 여기쯤 있겠다라고 그 힌트를 빨리 찾을 수 있을 빨리 찾도록 도와주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법칙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 문제랑 지문에 나오는 힌트랑 그 나오는 순서가 같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요거를 써먹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로 중요한 법칙이에요. 네 번째, 10 플러스 10 플러스 55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신 분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시간 안배입니다. 그러니까 파트 7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RC 전체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파트 5가 10분, 파트 6가 10분, 파트 7이 55분 이 얘기예요. 엄청나죠? 왜냐면 파트 5 30문제, 파트 6 16문제, 파트 5 54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파트 5는 30문제나 되는데 10분밖에 안 주고 파트 6는 16문제나 되는데도 10분밖에 안 주고 좀 더 좋죠. 근데 5보다는 파트 7에는 54문제밖에 안 되는데 55분이나 줘요. 문제당 1분이 조금 넘어가죠. 이 법칙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이 소요 시간이라는 거는 문제 수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소요 시간은 문제 수가 아니고요. 글자 수죠. 여러분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파트 5 글자 다 합쳐봤자 그쵸? 30문제 다 합쳐봤자 뭐 웬만한 더블 패시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 수가 많아야 읽을 게 많고 읽을 게 많아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글자 수만 따지보면 파트 5가 아무리 30문제지만 30문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웬만한 파트 7 더블 패시지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0분밖에 안 주는 거고 또한 해석의 소요 시간은 뭐에 걸리는 시간이냐면 소요 시간이라는 것은 해석하는 시간이에요. 해석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얼만큼 필요로 하는 파트냐. 파트 5는 해석보다는 약간 뭐 구조에 대한 이해, 뭐 암기할 거 이런 거 위주예요. 해석을 해서 푸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필요 없고 파트 7은 순전히 해석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시간이 더 시간을 많이 필요한 거지. 해석 위주의 파트가 아닌 경우 파트 5는 시간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한 가지 토익의 함정이 뭐냐면 파트 5에 대한 이해죠. 파트 5를 읽고 막 해석하고 곱씹으면서 푸는 파트가 아니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파트 5는 외워서 풀거나 구조만 보고 풀거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푸는 거지 이렇게 막 심각하게 해석해서 푸는 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파트 6는 문제수에 비해서 파트 5의 문제수는 반인데도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거 보니까 그만큼 파트 6도 해석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그리고 55분이나 준 거는 이제 생각보다 파트 트리플 패스지나 뭐 더블 패스지나 이런 지문 중에 쉽게 풀리는 지문도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끔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필요한 어려운 지문도 끼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시간을 좀 충분히 줘야 되죠. 그래서 싱글은 좀 더 따지고 보면 대충 문제 하나당 1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초반에 싱글 패스지일 때는 문제당 한 3, 40초밖에 안 걸리고요. 짧고 막 쉬우니까 뒤로 가서 충분히 시간을 쓰면서 풀어야 되는 거죠. 특히 트리플이나 싱글 패스지 뭐 맨 끝에 있는 지문 이런 거 조금 어려운 지문 더블도 가끔 어려울 때가 하나 있고요. 트리플도 어려울 때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좀 뒤로 많이 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 모의고사 볼 때 파트 5 따로 10분 걸리나 안 걸리나 파트 6 따로 10분 걸리나 안 걸리나 이런 거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법칙 고유명사는 읽지 말아라. 이거는 파트 5, 6, 7에 모두 해당되는 건데 고유명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5는 거의 필요 없고, 진짜 필요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고, 6도 거의 필요 없는데, 7은, 고유명사가 정답이랑 밀접한 관련을 맺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하지만 우선은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읽지 말아라. 뭐, 약식으로 막 읽거나, 앞글자만 읽거나 그래. 여러분, 이 고유명사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이 잘 안 되거든요, 고유명사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인 이름이 한꺼번에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권 이름은 뭐, 톰, 셀리, 뭐, 잭, 이런 거 막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왜 러시아 이름 아는 이름이 있어요? 아니면 뭐, 베트남 이름 아는 이름이 있어요? 그렇게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토익을 떠나서 외국어는 원래 고유명사 자체가 인식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식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약식으로 읽거나 넘어가는 거예요. 고유명사는 고유명사를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파트 7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고유명사로 돌아갈 경우는 있어요. 고유명사가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선 지문을 읽을 때 절대 고유명사는 스킵한다. 이거 되게 또 중요한 시간 안배 기술이죠. 파트 7이 생각해 보시면 시간 안배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몰라서 다 못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풀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그 기술, 법칙을 아셔야 되는 거죠. 고유명사는 읽지 말아라. 6번째, 때로는 정보를 합쳐라. 이게 트리플 패스지가 생기거나 더블 패스지가 2006년도에 생겼거든요. 더블 패스지, 제가 한참 강의할 때 이제 그때 2006년도에 더블 패스지가 생겨서 막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2016년도에는 10년이 지나서 트리플 패스지가 나왔어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정보가 지문에 분산되어 있는 걸 합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문제는 정보를 합쳐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인데, 심지어 싱글 패시지에서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정보를 합칠 때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잘 나오는 거 좀 말씀드리면 1월 January 7th 6일 1월 6일인데 여기다가 yesterday라는 그런 그 개념 정보를 합치면 1월 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에 나온 날짜는 1월 6일이지만 yesterday라는 이제 정보랑 합쳐져서 정답은 1월 5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문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과거에는 1월 6일이 있어야 정답이 1월 6일이 됐지만 지금은 이제 결과만 놓고 따져보면은 지문에 도대체 1월 5일이 안 나왔지만 1월 5일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을 yesterday, next month, last year 이런 표현을 결합시켜서 next week 이런 말 결합해서 시켜서 출제하는 게 요즘 유행입니다. 그래서 요거 연습이 좀 돼야겠다. 때로는 정보를 합쳐라. 더블 패스지, 트리플 패스지에는 왜 지문을 나눴다? 정보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나눈 거라. 그래서 정보를 합쳐라. 때로는 정보를 합쳐라. 뒤로 갈수록 더블 트리플에서 반드시 나오고요. 뭐 어려우면 싱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합치기가 연습이 좀 돼야 된다. 마지막 법칙. 자, 이거는 이제 끝판왕이죠. 자, 파트 7 실력이 난 왜 안 늘지? 파트 7이 왜 나는 왜 어렵지? 이러신 분이 사실 어휘의 기초가 부족한 거죠. 우리가 영어 공부를 뭐 여러분 중에서는 초등학교부터 하신 분이 계시고 중학교부터 하신 분이 계실 텐데 영어 공부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하면서 이 어휘력이라는 게 조금씩 쌓였는데, 이 갑자기 토익이라는 시험을 만났을 때 이 어휘력의 차이가 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900점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빨리 만점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더디냐, 이 어휘 때문에 그런 거죠. 어휘, 기본 어휘. 토익에 나온 어휘가 절대로 어려운 어휘가 아니고 기본 어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할 때 좀 어휘를 쌓았느냐 못 쌓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기본 어휘 쌓는 거에 일단 먼저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에 시간을 쓰지 않았으니까 이제라도 좀 영어 공부에 시간을 쓰겠다. 그래서 어휘 공부에 시간을 쓰시는데, 어휘 공부하는 방법은 파트 7을 계속 많이 해석하는 방법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휘 공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다시 간단하게 드리자면, 어휘 공부를 독해로 하시면 좋다. 아주 되게 신뢰가 가는 그런 어떤 지문이 있으면 내 수준에 맞는 너무 어렵지 않은 정도의 어휘가 나와 있는 독해를 많이 연습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게, 이 독해라는 것을 하면 왜 어휘가 잘 느냐면, 독해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독해를 다 끝내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박히거든요.
전 아직까지도 중학교 때 읽었던 참고서의 지문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중학교 때면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어떤 친구가 둘이 길을 가는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곰이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한 친구는 나무 위로 올라갔고, 나무를 타지 못하는 다른 한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버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죽은 척을 했어요. 그래서 곰이 킁킁거리고 지나가서 나무에 올라갔던 도망간 친구 내려가서 곰이 너한테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너 같은 친구 사귀지 말래. 이게 지금도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억나는 그거의 그 내용을 먼저 기억하고 그거에 따른 어휘가 그러니까 곰이 숙이다. 곰이 이렇게 킁킁거리 숙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이다가 영어로 bend over 이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휘만 내용 없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독해로 이루어진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뭘 많이 해줘요? 이렇게 소설, 소설, 영어 소설 같은 걸 많이 권하거든요 요즘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내용이 먼저 기억이 나야 그의 부수적으로 어휘가 따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익 파트 7도 나 어휘가 부족해서 나는 토익 독해하기 싫거든요. 어휘가 어려우니까. 근데 그래서 핑계 내는 거지. 나는 어휘부터 할래 이러시는 분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고요. 쉬운 지문이라도 토익 지문을 해석하시면서 모르는 단어를 캐치해 나가시는 게 어차피 독해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어휘도 따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어휘가 부족하시더라도 독해로 특히 토익 독해로 어휘 공부를 하시고 너무 긴 거보다는 짧은 거 위주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독해를 해 나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있는데요. 사실 패러프레이즈라 그래서 어휘 바꾸기 게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어휘 싸움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그 어휘가 그대로 정답으로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지문에 나와 있는 힌트를 조금이라도 바꿔서 정답으로 만드는 게임이 파트 7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요 패러프레이즈만 공부하셔도 특히 파트 7의 이해가 깊어지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패러프레이즈 250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못 받으신 분들 250가지 패러프레이즈인데 요거 저 카카오톡 토익맨으로 카톡이거든요. 카톡 토익맨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카톡 토익맨으로 패러프레이즈 250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카톡으로 쏴드릴 거예요. 패러프레이즈 250을 받으시면 이 자료를 받으시면 파트 7이 무엇인가를 대번에 어휘에 대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cut, cost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비용을 깎는 뜻이죠. 그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시냐? lower cost, cost 바꾸고 expense. 약간 일부러 게임이에요. 일부러 모든 단어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cut cost가 지문에 나왔으면 정답은 lower expenses를 바뀌는 거죠. 그럼 기본 어휘가 cut, cost, lower expenses 이 네 단어를 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같다는 걸 알 수가 없겠죠. 여러분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토익 공부하시면서 연습해 나가시면 돼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단어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어차피 경제, 경영 이 나오는 쓰이는 단어는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토익 공부 파트 7 공부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알고 보면 쓰는 어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휘가 이렇게 기본이 잡혀 계신 분들, 이런 거 되시는 분들은 금방 파트 7이 끝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카톡 알려드렸고요. 단서를 하나 걸게요. 그래서 그 후기란에 제가 쓴 이 파트 7 7가지 법칙이 괜찮다라고 후기란에 올려주시고 인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패러프레이즈 250이라는 자료를 바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바로 실행시켜서 PDF 파일이니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좋은 자료를 또 여러분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쉽게 파트 7 공부할 수 있도록 쉽게 990 맞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